불구하고 LG투자증권 씨름단이 공식 해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범 21년 만에 민속씨름이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당분간 LG투자증권 소속 선수들은 훈련을 접고 제3자 인수기업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프로축구 사령 탑들의 해임과 사퇴가 이어졌는데요. 전남 드래곤즈의 이장수 감독은 구단으로부터 공식 해임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서 많은 얘기를 흔들리고 있다. 민속씨름 출범 21년 만에 최대 모래판이 흔들리고 있다. 민속씨름 출범 21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한국씨름. 아직 그 희망은 있는가? (11월 29일) LG씨름단 해단 결정으로 인해 씨름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 LG씨름단 선수들은 단체 행동에 들어가며 연맹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다른 스포츠다 보면은 뭐 한 사람의 몸값이 뭐 몇십억씩 비싸는데 우리 인수해봤자 1년에 한 뭐 많아야 20억 정도 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진짜 3분의 1도 안 되는데 참 제발 좀 버렸으면 바랍니다. 갑작스런 팀 해체 이후 LG씨름단은 언제 팀이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인수기업을 찾아주겠다는 연맹의 말을 듣고 그 추이를 지켜봤지만 끝내 인수기업이 나타나지 않자 직접 인수기업을 찾아 나서겠다고 비대위 인정을 요구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씨름연맹은 지원은 하되 연맹의 업무와 중복된다며 공식 기구 인정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1월 30일) 급기야 선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한 끼만 굶어도 1.2kg의 몸무게가 줄어드는 선수로서는 절박함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다. 씨름 선수들은 한 끼도 안 먹으면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이렇게 막 몸무게가 체중도 되게 많이 빠져요. 저 사람들은. 근데 저렇게 이틀째 단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해결됐으면 좋은데. LG씨름단의 해단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초 LG카드가 무너지고 가장 많은 지분을 가졌던 LG투자증권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는데 LG는 LG스포츠와 GS스포츠로 지주회사 재편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LG씨름단은 우리금융으로 매각 처리됐다. 그러나 첨단화, 디지털화라는 기업 컨셉과 맞지 않는다며 씨름단을 인수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이 LG씨름단 해단을 가져온 것이다. 12월 1일 LG씨름단은 농성을 푼 뒤 부상 진단서를 연맹에 제출했다. 이로써 올해 마지막 대회인 구미 천하장사 대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짐과 동시에 남은 2개의 구단만으로는 대회 개최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여기는 올해 마지막 대회로 열릴 경상북도 구미 천하장사 대회. 이대로 무산될 것인가? 12월 2일 결국 LG씨름단은 구미 천하장사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민속씨름 출범 21년 만에 한국씨름이 이대로 무너지고 말 것인지. 과거 IMF전 10개의 구단이 있을 정도로 잘 나갔던 민속씨름이 이제 화려했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12월 3일 LG씨름단 구미 천하장사 대회 극적인 출전 결정. 민속동호회 회장 이만기 씨의 설득으로 LG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구미 씨름대회 파행은 일단 모면했다. 12월 4일 모래판 위에서의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며 파이팅하는 LG씨름단 선수들. 김영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름다운 프로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정신력으로 버텨온 마지막 승리의 희망은 지쳐있던 심신과 체력의 열쇠를 뒤집긴 힘들어 보였다. 김영대가 드는데 김영대. 그것도 마지막인데 마지막 우승했었으면 더 값일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12월 6일 LG씨름단 정식 해단. 이런 경우가 나오네요. 지금 씨름연맹은 12월 8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연맹은 민속씨름 동호회 등 씨름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민속씨름 창단 추진회 구성에 협의 의사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민속씨름 창단 추진회는 연맹의 지원을 받아 LG팀의 제3자 인수, 신생팀 창단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민족 고유의 스포츠 민속씨름, 과거의 화려한 이름으로 사라지느냐, 아니면 한국의 자랑스러운 또 다른 이름으로 남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 민속씨름, 이제 아끼고 지켜나가야 할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몫으로 남았다. 네, 이유가 있는 대화, 오늘 말씀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씨름연맹에서 10여 년간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민병곤 홍보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씨름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씨름연맹에서 사무총장직을 수행을 하셨고, 지금은 온라인 상에서 씨름에 관해 좋은 글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홍윤표 폭탄뉴스.com 대표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그 화면을 저희들이 정리한 화면을 보셨는데, 지난 8일 이사회가 열렸죠. 네. 민병곤 차장께서 이 이사회 내용부터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8일 임시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임시이사회의 그 최종 결정은 제도권 하에서 의결기구인 이제 이사회의 그 공정한 논의를 통해 민속씨름 창단 추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그 LG 선수들의 농성이 있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이사회였는데요. 천하장사 대회를 앞두고 선수단과 그 일부 씨름인들이 요구했던 그 비대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대위 문제는 지금 LG 사태의 그 해결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씨름인들도 이제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 저희 연맹에서는 물론 이제 그 LG의 제3자 인수 또는 신생팀 창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연맹의 공식적인 기구로 인정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쟁점이 돼서 선수단에서 아마 이제 단식 농성까지 가고 또 천하장사 대회를 이틀 앞두고 그런 무리한 어떤 요구가 있었는데요. 저희 연맹은 제도권에서 일단 공정하게 그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었고, 그래서 대회를 치른 후에 8일날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민속씨름 창단 추진위원회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또 홍윤표 대표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수들이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요구를 했었고, 그렇지만 이사회에서는 창단 추진위원회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네, 자율적인 한시적인 기구로 연맹에서 인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씨름판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그 채널을 전부 가동해서 씨름인들 전체의 힘을 모아서 여론도 환기시키고 각계 호소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비대위 기구를 적극 활용을 해서 연맹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최홍만 선수가 이번에 격투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씨름이 처한 그 비참한 참담한 현실을 그 절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지금 민속씨름이 최대 위기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그 씨름이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런 좀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파국을 맞게 된 이유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LG그룹이 LG와 GS 2대 그룹으로 이렇게 분할하는 움직임은 이미 2003년도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스포츠단도 그 움직임에서 예외일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 뭐 저도 연맹에 잠깐 몸담고 있었습니다만은 전방위적인 자구 노력이 부족했다, 또는 대처가 미흡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생팀 창단 쪽에만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맹이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팀들에 대한 어떤 그 관리랄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 결과적으로는 소잃고 애양간 고치는 격이 돼버렸고 오히려 기둥 뿌리가 뽑힌 형국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윤표 대표 기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민병헌 차장께서 보시기에 홍준표 대표 기자 생각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신생팀 창단만 유도를 하다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관리팀들을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LG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게 표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는 저희 연맹에서 알기로는 10월 달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 정도에 그런 그 LG 쪽의 그 말을 듣게 됐고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은 좀 그 표면화시키진 않고 비밀 좀 약간 좀 그 비밀리에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맹의 김재기 총재께서도 LG 고위 측 관계자를 만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맹은 또 연맹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그렇지만 결국 이게 막지를 못한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또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LG 씨름단 훈련소. 한창 훈련 중여야 할 훈련소와는 예전에 활약했던 선수들의 사진과 텅 빈 모래판만이 외롭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저희들이 그 12월 5일 날 천하장사 그 대회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6일부로 그 해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수들이 각자 지금 휴가로 가가지고 저희들이 12월 20일 날 숙소에 집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즘 뭐 사람들한테 너무나 전화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팬들께서 뭐 씨름단이 어떻게 됐냐. 근데 팬들은 그냥 얘기하시는 게 그냥 한 사람이 얘기하시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그거는 계속 듣는 거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좀 대인 기피도 좀 많이 많아졌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전화도 좀 안 받으려고 하고 좀 그러고 있으면 돼갖고 좀 자제를 좀 외출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있고 거의 뭐 좀 집에도 쉬고 있거나 거의 막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제 해단이 되니까 제일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아무래도 이제 가족 부양가족이고 천하장사를 위해서 오로지 씨름만 바라보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물론 운동선수가 다 똑같겠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그런 거 좀 집안 이제 식구들한테 많이 미안하고 답답해요. 네, LG 씨름단이 해체가 되면은 씨름계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그 홍준표 대표 기자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씨름이 현재처럼 침체되는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나눠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아시다시피 경기 불황에 따른 여파라고 봅니다. 1996년도에 씨름단이 최대 8개 팀까지 있었는데 IMF를 거치면서 3개로 줄었고 그나마 LG 씨름단의 해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로는 정부 지원이 너무 미흡했다. 그동안에 1983년도에 프로가 출범하면서 당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씨름이 근본적인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하는 그런 지원 체제의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각 기업들의 인식이 미흡하다. 씨름이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민속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떤 그 현대화된 스포츠 쪽의 시각으로만 접근을 하고 기업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그 인식을 갖다 보니까 이런 그 해체 사태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씨름연맹이 그 호황을 누릴 때 이를테면 1980년대에 그 KBS 9시 뉴스를 잠식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끌었을 때에 중장기적인 어떤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시대 변화의 흐름을 쫓지 못하고 안일한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스타 육성에 소홀했다. 80년대 이만기나 이준희, 이봉걸 같은 그 세칭 3E라고 하는 그런 경쟁력 갖춘 그 라이벌들이 부재다. 그런 스타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연맹 자체가 현대적인 운영 시스템을 못 갖췄다. 이를테면은 경기 운영 방식의 어떤 구태의연함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점차 씨름 인구 팬층이 노령화되어 가는 데 비해서 젊은 층을 흡수할 만한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윤표 대표 기자께서는 그 씨름이 그 중장기 대비책이 미흡했고 또 스타 육성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그 경기 운영 방식도 좀 구시대적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민병곤 차장께서도 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선 뭐 어차피 지금 이제 3개 씨름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물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저는 LG 씨름단의 이번 해단으로 인해서 저희 씨름계에 위기가 닥친 이유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LG 씨름단 해단은 표면적으로는 그 하나의 씨름단이 해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LG 씨름단 해단이 가져온 그 충격은 씨름판의 존립 자체를 그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신생 씨름단 창단의 당위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8개 씨름단에서 3개 씨름단으로 운영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많은 기간 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그 기업들을 접촉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 씨름단 운영에 대한 효과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설득을 해오고 있는 중에 이 LG 씨름단 해단이라는 것은 그 참여를 하려고 했던 기업들을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씨름단을 운영을 하면 그렇게 좋은 효과가 많은데 왜 LG는 씨름단을 해단을 합니까? 그리고 그 국내에서 손가락에 꼽는 대기업이 씨름단을 운영을 못한다면 과연 우리들이 씨름단을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말로써 그 우리 지금 신생팀 창단의 어떤 당위성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그 우리 프로씨름의 대표 선수로 할 수 있는 선수들이 LG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우선 갈 곳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그 대회에 나올 수 없다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냐면 최영만 선수 같은 경우는 K1 진출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들이 일단 LG 씨름단이라는 보금자리에서 떠나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낯선 이종 격투기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그 LG 해단은 단순히 그 해단뿐이 아니고 우리 씨름 그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LG 씨름단 해체는 뭐 기정사실화됐고 또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됐습니다.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씨름계 전체를 좀 재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랫동안 씨름 기자로서 활동을 하셨던 우리 홍윤표 대표 기자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대대적인 뭐 어떤 재편에 앞서서 그 씨름계가 이 LG 해단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근본적인 어떤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맹 그 주변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프로와 아마가 공조를 해서 프로 씨름 초창기처럼 뭐 대학 선수라든지 실업 선수들도 대회 출전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뭐 그 제도를 개편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 씨름판에 대한 인식 또는 그 제도적인 혁신, 그다음에 경기 운영 방식의 개선, 뭐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선 선행해서 손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팀을 운영하는데 그 과다한 경비가 들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방안도 좀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창단을 유도할 수 있는 당근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LG 그룹이 돈이 20억이 없어서 연간 운영비가 없어서 김을 해체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는 해체로 인해 가지고 씨름판이 위기가 온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런 위기는 그 근본적으로 10여 년 전서부터 이미 잠재해 있었다. 그게 LG 씨름단 해체로 인해서 표출됐을 뿐이지 LG 씨름단이 해체로 인해 가지고 뭐 씨름판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그 씨름연맹이라든지 그 씨름인들이 차제 중재나 지혜를 모아서 보다 비용으로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창단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병훈 차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씨름연맹에서는 지금 씨름계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 어떤 뭐 구상이랄까 어떤 청사진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LG가 해단이 되고 나면 씨름단이 이제 2개가 남습니다. 그렇죠. 2개가 남게 되면 선수 운영면이나 대회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대기업에서조차 이제 씨름단을 기업 논리를 내세워서 해체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 올해 그 씨름단 하나 운영하는 광고 효과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연간 한 160억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 160억이라는 홍보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어떤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선뜻 팀 창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 기업에 의존해서 팀 창단을 요구를 하고 또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안절부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는 씨름을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더 이상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씨름 자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재정원이었던 기업과의 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 우려가 크겠지만은 앞으로는 경기인 출신의 어떤 도장제라든가 또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14개 씨름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지자체도 160억의 어떤 광고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속씨름이 어떻게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민속씨름의 홍보 효과가 민 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 16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씨름을 새로 창단할 팀들이 지금 안 생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때는 이 민속씨름이 참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는데 지금은 이 인기가 상당히 시들해져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홍윤표 대표 기자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선 씨름의 어떤 양태가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1980년대에는 이만기로 대표되는 기술 씨름이 성행을 했었고, 그래서 관중들의 그 인기를 한 몸에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었는데,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선수들의 체격이 상당히 커졌고, 이를테면은 150kg 몸무게 이상 나가는 선수들이 아주 질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기술 씨름보다는 힘 씨름 위주로 그렇게 변모가 됐습니다. 물론 2003년도에 금강급, 경양급을 부활시켜서 기술 씨름의 어떤 그 진수를 이렇게 잠시나마 엿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는 주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선수들의 체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조금 둔한 그 어떤 모습을 보였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모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겠지만은, 수모의 경우에는 연간 경기 날짜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13, 5, 7, 9, 11 그 연간 6차례 정규 리그전이 열리는데 그는 홀수달로 정해져 있고 대회 장소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팬들한테 언제 어느 때 어디로 가면은 경기를 볼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줬는데 비해서 우리 씨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 유치 신청을 받아서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대회가 아주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불리함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또돌이 유랑극단 같은 그런 그 비아냥거림도 씨름에 대해서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 민속씨름에서는 또 그 장충체육관이죠. 장충체육관을 그 전용체육관으로 바꾸면서까지 그 씨름 발전 또 씨름 인기를 되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씨름이 인기가 좀 떨어져 있는데 연맹 측에서는 지금 씨름 인기가 이게 떨어진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인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당시 80년대 그 초창기 때 그 환경하고 지금 또 씨름의 본질이 좀 많이 틀려 있지 않는가, 다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프로 경기는 축구와 야구 그리고 저희 씨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체급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그 한라, 백두, 금강 이런 그 한라급 선수들이 백두급을 이기고 또 천하장사대회 때 한라급 선수가 백두급을 누르고 우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날은 전혀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체급, 기술로서 이길 수 있는 체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체중의 한계를 이미 넘어서고 있고요. 현재 한라급과 백두급의 평균 체중 차이가 40-50kg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기술로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체중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의 본질인데 저희들이 이번 그 구리대회와 추석대회를 각 체급별 선수들의 경기 시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삿발을 잡고 또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 그리고 또 경기를 승부를 내는 시간 여러 가지 한 13가지 항목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승부가 나는 시간은 평균 20초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승부를 내기까지 삿바 잡기에서 시작 신호까지 평균 시간이 105초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5배가 달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관중들로부터 조금 씨름이 좀 외면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씨름 초반에 삿발을 잡는 부분부터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인기가 좀 시들해지고 또 그러지 않았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 그러면 반대로 그 인기를 좀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제도적인 어떤 그 룰을 개정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선수들의 프로 의식화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프로답게 그 삿발 싸움도 일단 선수들이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쳐서 좀 더 팬들에게 좀 재미있고 그리고 아주 정정당당한 승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다시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민 차장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선수들에게만 너무 또 프로의식을 가져라라고 부탁을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홍윤표 대표 기자께서 보시기에 이 씨름이 시들해진 이 씨름을 다시 인기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프로야구가 1982년도에 출범을 해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그 이유는 연고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씨름은 개인 운동이다 보니까 연고지 물론 그 지역별로 여러 스타들이 탄생을 했었습니다만은 연고지 의식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나 농구처럼 씨름도 프랜차이즈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씨름단 창단도 각 지자체별로 어떤 그 지역 연고를 가진 기업체를 위주로 그 창단을 유도를 한다 그러면 보다 어떤 유리한 그 어떤 이점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각 시도별로 13개 시도입니까? 시도별로 그렇게 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씨름은 개인 운동이기 때문에 단체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관중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반감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단체전을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선수 숫자가 현재는 체급별로 3명씩 9명에다가 뭐 예비 선수까지 대개 15명 정도로 씨름단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하는 그 기업체에도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선수 수를 제한을 하고 그 일정 기준만 통과를 한다고 그러면은 아무나 씨름단을 창단할 수 있는 자격을 연맹의 심사에서 준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씨름단도 그 창단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씨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홍윤표 대표 기자께서는 지역 연고제를 도입해서 창단을 유도를 하고 또 단체전을 없애자. 그러니까 씨름이 체급 유지의 경기이기 때문에 단체전 같은 불필요한 경기는 없애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그 앞으로 또 물론 씨름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또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연맹에서 혹시 뭐 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난 7월부터 우리가 제1기획에 이제 그 프로 씨름 인식 조사라는 컨설팅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1차, 2차 이제 조사가 결과가 나와 있고요. 12월 말이면은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현재 프로 씨름의 이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고 또 어떠한 것을 개선해야 될지 이러한 어떤 발전 방안들이 아마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 그 시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차 시행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제 이 씨름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자, 홍윤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씨름 발전을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만 이 씨름이 다시 인기를 되찾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민속 씨름이 기본적으로 프로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그 성장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스모의 예를 다시 한번 들자면은 일본 정부는 스모를 스시와 가부키 더불어서 3대 문화상품으로 거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스모 도장을 운영한다든지 하면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일본 스모협회에도 물론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그 전통적인 민속 경기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을 포함한 대대적인 어떤 관심 환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위기에 빠져 있는 씨름의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씨름인들만이 혼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씨름을 아끼는 팬들 또 씨름을 좋아하는 분들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민 차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한국 씨름 연맹은 많은 사람들이 씨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씨름은 씨름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씨름을 보며 성원해주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씨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맹은 신생팀 창단에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나 기업들의 외면이 계속될 경우에 저희들은 팀 창단에만 매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연맹에서 추구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씨름인들이 함께 동참해서 좀 더 나은 길을 위해 힘을 모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은 또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씨름인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씨름을 사랑하시고 성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홍윤표 대표 기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씨름은 그 어느 종목보다도 역동적입니다. 온 힘을 다해가지고 선수들이 이 씨름하는 장면을 보느라면은 그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감흥을 느끼게 되고 그 모습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씨름은 예로부터 공격이나 방어술이 100여 가지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기술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운동입니다. 여러 씨름을 좋아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씨름이 국기 이전에 우리 민속 경기 이전에 현대화된 어떤 스포츠로서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연맹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속 씨름은 우리 민족의 홍과 얼이 담긴 스포츠라고 합니다. 누구의 잘못 또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지혜를 모아야 될 텐입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